안녕하세요. 거울을 보니 어느새 깊어진 주름, 문득 손을 보니 힘이 빠진 듯한 손가락. 예전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을 가는 느낌.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힘겹게 느껴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가는 느낌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60대,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힘겨워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지금도 건강했을까?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져온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부담을 줄까요? 어떤 자세가 건강을 해칠까?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더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 중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소한 습관들이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내일이면 만 90세가 되는 의사 라용성입니다. 네, 이 나이에도 아직 현역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답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특히 노년층 분들의 건강 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아침마다 진료실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습관들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건강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한 입더가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과식 하나만으로 건강이 무너진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3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소화효소 생산량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많이 먹어도 잘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많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드신 식사 중에 이제 그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맛있다는 이유로 한 입 더 드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그 한 입더가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갑자기 많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공장에 갑자기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문이 밀려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식이 당뇨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 시력 저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건강한 노후를 방해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0대에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평생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고 배부를 때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 후 식사량을 70%로 줄이셨더니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문 것이 아닙니다. 과식의 또 다른 위험은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영양소, 특히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암, 치매,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량을 20에서 30% 줄인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하라치부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배를 80%만 채워라라는 뜻으로 그들의 놀라운 장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저의 의학적 견해로는 과식이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칼로리 제한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수명 연장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칼로리를 30% 줄였을 때 수명이 30%까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고 70에서 80% 정도에서 멈추는 것,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먹기 시작한 후 20분이 지나야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과식하게 되지요. 식사량을 조절하는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심리학적으로 같은 양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여 만족감이 더 큽니다. 둘째,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음식을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넷째, 20번 이상 천천히 씹으세요.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다섯째, 식사 중간에 잠시 멈추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정말 더 먹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먹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이 아닐까요? 제가 90세까지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 식사를 마치고 항상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먹는 것, 그것이 제 장수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차가운 음식이 당신의 내장을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잔이나 차가운 과일을 먹으면 참 개운하고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차가운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저를 찾아온 78세 김 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찬 음식을 드시고 장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여름엔 다들 시원한 걸 먹는데 왜 나만 배가 아픈 거죠? 라고 물으셨죠. 사실 이건 나이 든 분들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적정 온도에서 최상의 성능을 내는 것처럼
우리 소화 시스템도 37도의 체온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차가운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위장벽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소화기관의 온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위장 점막의 온도가 단 1도만 내려가도 소화효소의 활동은 약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핵심 물질인데 이 활동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차가운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일종의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갑자기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벽의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이 자극되어 위장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장이 음식을 잘 섞고 이동시키는 연동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액 분비를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위산과 소화효소, 담즙 등 소화에 필요한 물질들이 적게 분비되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시간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효와 가스가 생기면서 복부 팽만감, 속쓰림,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관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어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찬 음식을 먹어도 금방 회복됐지만 노년기에는 회복 능력이 떨어져 한번 손상된 점막이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염,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의 양기가 손상되어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안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찬 음식을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따뜻한 음식을 주로 섭취한 노인들에 비해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년 동안 500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식습관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차가운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혈액순환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급하게 많이 섭취한 후 심장 발작이 일어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더운 여름날 갑자기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온 변화가 급격해져 감기나 열사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은 바로 먹지 말고 실온에서 10에서 15분 정도 두어 온도를 올린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디저트는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물도 너무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름철 음식 섭취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더운 날에도 식사는 최소한 실온 상태의 음식으로 하세요. 차가운 음식은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고 식후 30분 이내에는 찬 음료를 피하세요. 둘째, 얼음물 대신 실온의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특히 식사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음물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셋째,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은 10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찬 과일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찬 음식을 먹은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나 계피차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평소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에어컨이 강한 곳에서는 복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찬 것은 겉으로, 따뜻한 것은 안으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찬 음식은 몸 안으로 들이지 말고 더울 때는 차라리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지혜입니다.
제가 6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은 작은 습관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식사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날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게 되고 먹고 나서도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 선생님은 40년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권위가 사라지면서 가정에서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자주 다투셨는데 한 달 만에 체중이 5kg나 빠졌고 심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병변은 없었지만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있었죠. 선생님, 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질 않아요 라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를 멈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 인류의 생존 메커니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인간이 호랑이와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 몸은 즉시 투쟁도피 반응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위험 상황에서 몸이 즉각적으로 보이는 생존 반응입니다. 이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며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혈액의 흐름이 재분배된다는 점입니다. 위험 상황에서 몸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으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뇌와 근육으로 혈액이 몰리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은 최소화됩니다. 결국 생존이 우선이니 소화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원리죠. 이건 마치 전쟁 중에 요리할 시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호랑이는 없어졌지만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교통체증, 업무 마감일, 가족 갈등, 경제적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원래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소화기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우리 위장의 소화액 분비가 최대 70%까지 감소하고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연동운동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연동운동이란 우리 장이 물결처럼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말합니다. 또한 위장 점막의 방어 기능도 약해져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요? 더 흥미로운 것은 장뇌축이라는 쌍방향 통신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와 장이 서로 직접 대화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를 제2의 뇌 또는 장내 신경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경 네트워크는 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는 이 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곧바로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난 상태로 식사하는 것은 마치 음식에 독을 타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65세 이상 환자 중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약 40%가 식사 시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가족 갈등, 경제적 걱정, 식사 중 뉴스 시청 등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위장이 긴장한 상태라 소화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팽만감. 2. 식후 무기력과 졸음. 3. 산성 역류와 속쓰림. 4. 소화불량과 복통.
5. 장기적으로는 만성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발전 가능.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스트레스와 식사가 겹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의 분위기가 편안한 시설의 입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37%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추천해온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전 4대 7대 8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앤드류 와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휴식 소화 모드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교감신경이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최소 3회 이상 반복하면 위장 기능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식사 환경을 정비하세요.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뉴스나 정치 이야기, 심각한 주제의 대화를 피하세요. 특히 노년층에게 요즘 뉴스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작게 틀어두거나 즐거운 대화 주제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의 식기를 사용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감사 명상으로 식사를 시작하세요. 짧게라도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애정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 10초의 감사 시간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식사 전 완충 시간을 가지세요. 화가 난 직후나 격한 감정 상태에서 바로 식사하지 마세요. 최소 15분 정도의 쿨링 타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식사 자체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식사법을 시도해 보세요. 음식의 색깔, 향기, 질감, 맛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천천히 먹는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식사를 실천한 노인 그룹은 소화 불만 증상이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병원을 확장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매일 밤 스트레스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심각한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위궤양이란 위 점막이 위산에 의해 손상되어 생기는 상처로 심한 통증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경험 이후로 90세가 된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절대 식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창 병원 운영이 힘들었을 때도 이 원칙만큼은 지켰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최소 10분 이상 저만의 시간을 가진 후에 식사를 시작했죠.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제 위장 건강을 지켜준 비결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먹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화가 날 때는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위장이 보내는 고마워요라는 신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피해야 할 식습관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식, 차가운 음식 섭취,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식사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좋은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것,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자는 것, 밀폐된 방에서 자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주거 환경이 노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 자녀들과 멀리 떨어진 곳, 지형이 나쁜 곳, 오염된 곳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90년 인생에서 얻은 건강의 지혜를 모두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